안녕하세요. 오늘 사업 설명을 하게 된 안정현입니다. 오늘 여기 새로 초대돼서 오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혹시 오늘 처음 오신 분들 계시면 손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많은 분들이 초대돼서 오셨네요. 혹시 뭐라고 하고 초대하시던가요? 돈을 벌 수 있다고, 기회가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던가요? 사람의 인연이라는 게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생각지도 못했던 곳에서 의인을 만나고요. 바닥 같은 산 속에서 의인을 만나는 것 같아요. 어떤 이유에서 이곳에 오셨든지 간에 오늘 이 시간을 귀한 시간으로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영화 좋아하세요? 네, 제가 이야기하는 걸 좋아해요. 제가 오늘은 말을 원래 굉장히 빠른데 굉장히 천천히 할 테니까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국가 부도의 날, 이 영화 혹시 보셨나요? 네. 이 사업을 진행을 하는데 사람들에게 유산화의 비전을 전하고 이 사업의 비전을 전달하는데 말귀를 못 알아듣거나 이해를 못하거나 현실을 그냥 부정하고 싶은 그런 사람이 옆에 있다. 근데 그 사람에게 꼭 전달하고 싶다 하신다고 하면 오늘 이 시간 그분의 손을 잡고 이 영화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화는 제가 간략하게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세 가지 입장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여기 있는 유아인은요, 굉장히 유능한 투자 전문가예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망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예상하는 가운데 안에 비전이 있다, 기회가 있다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그동안 많은 사람들, 제가 알고 있던 많은 지인들에게 연락을 합니다. 현재 상황이 어려우니 준비를 해야 된다. 기회가 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은 이 유아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 많은 사람 중에 단 2명만이 유아인의 말을 믿어보기로 합니다. 김혜수는요, 이 어지러운 상황을 어떻게든, 그러니까 시대의 흐름을 막아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허준호는요, 굉장히 착하게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이지만 시대의 흐름을 읽는 눈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김혜수는 시대의 흐름을 막았을까요? 못 막았어요. 착하게 살았던 허준호는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한 탓에 현재는 더 팍팍하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럼 시대의 흐름을 정확하게 읽었던 우리 유아인은 지금 현재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예상하신 대로 유아인과 이 시대의 흐름을 정확히 읽었던, 그걸 믿어보게 했던 이 두 명은 현재 본인들이 원하는 삶을 잘 살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앞에서 여자 유아인으로서 여러분들에게 이 시대의 흐름을 정확하게 이야기해 드릴 테니까 잘 들어주시면 됩니다. 세상에는 되는 일이 있고 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있어요. 그렇죠? 배를 타고 가는데 노를 저었어요. 근데 노를 젓는 능력만 있으면 배는 앞으로 가죠. 그런데 내가 목적하는 목적지까지 순풍이 분다고 하면 굳이 능력이 없다 하더라도 그 배는 앞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이 두 가지의 차이인 거예요. 꿈과 비전과 열정이 있다면 이 일은 되는 일이 될 수밖에 없는 일인 거죠. 그렇죠? 숫자가 나올 거예요. 숫자가 나오면 사람들이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굉장히 쉬워요. 왜? 100원짜리 단위로 나올 거거든요. 자, A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 A라는 회사가 물건을 만드는데 보통 이 물건을 하나 만드는데 이 도매가가 300원이에요. 근데 밖에 돈을 벌려면 소매가로 300원을 더 붙여서 600원에 파는 거예요. 근데 이 도매가 300원의 이 제품이 원래 만들어진 원가가 얼마일까? 봤더니 200원인 거예요. 왜 200원이에요? 인건비랑 원자재를 포함했더니 50원이에요. 그리고 이 물건을 올해만 만들고 끝낼 게 아니에요. 향후 5년 동안 100만 개를 만들어서 이거를 팔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 공장은 비수기도 있고 성수기도 있고 잘 되든 안 되든 인건비도 해야 되고 공장도 돌려야 되니까 그 고정 지출 비용이 150원으로 측정이 돼서 제조 원가가 200원이 됐던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 중에는 난 사람이 있어요. 똑똑한 사람이 있어요. 여기서 비전을 본 거예요. 주문서를 A 회사에 100원에 50만 개를 만들어주세요 한 거예요. 아니 제조 원가가 200원인데 어떻게 100원에? 이 B라는 사람은 뭘 봤냐면요. 향후 5년 동안
동안 지출되는 고정 지출 비용 150원을 빼버리고 5년 동안 팔지 않고 1년에 팔아버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100원에 50만 개 주문했더니 A라는 회사가 황당하죠. 그런데 내가 여기서 거절을 하면 저 B는 분명히 다른 회사에 가겠구나. 아니다. 내가 이걸 받아들여야지 하고 만들어요. 결론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 해에 80만 개를 팔았어요. 자, 고정 지출 비용을 그냥 150으로 없애버린 거죠. A라는 회사는 손해를 봤을까요? 돈을 벌었어요. B라는 회사는 손해를 봤어요. 이익을 받겠죠. 근데 이 곳에서 가장 궁극적인 혜택을 받은 사람이 누구일까요? 소비자예요. 소비자는 원래 좋은 제품을 정말 말도 안 되는 가격에 사게 되는 거죠. 그쵸? 자, 이렇게 대표적인 B 같은 회사가 어디예요? 코스트코예요. 코스트코는 비성수기의 공장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제품 증명서를 넣어서 소비자에게 팔아요. 그런데 코스트코는 물건을 많이 팔아서 돈을 남기는 회사는 아니에요. 어디에서 수익을 창출하는 줄 아세요? 연예비예요. 연예비예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코스트코라는 이름을 내걸고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거래시키는, 일명 우리가 알고 있는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그 개념을 가지고 있는 회사예요. 굉장히 똑똑하죠. 자, 근데 이 코스트코가요, 지금 더 진화했어요. 유통을 줄여서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지금은 인터넷 쪽으로도 오픈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카메라가 있어요. 1967년도입니다. 가격이 300원이에요. 제조 원가가 150원, 유통비가 150원이에요. 그쵸? 그래서 300원이 된 거예요. 근데 기술이 발달해서 카메라를 100원에 만들게 돼요. 왜? 제조비가 30원, 유통비가 70원. 보니까 굉장히 많이 다운됐죠? 근데 잘 보세요. 제조비 대 유통비가 1대1이에요. 그쵸? 그런데 여기 왔더니 제조비 대 유통비가 3대7인 거예요. 상대적으로 제조 원가에 비해서 유통비가 커진 거예요. 지금은 제품 마진율이 제로인 시대에 살고 있대요. 너무 기술이 발달되어서 좋은 제품을 많이 팔아서 이익을 남기는 시대는 이미 지나가고 있어요. 어디에서 이익을 남겨야 돼요? 유통에서 이익을 남겨야 돼요. 유통에서. 그 유통에서 이익을 남기고 있는 기업들은 이미 대기업인 거예요. 그쵸? 근데 우리는 알아야 돼요. 옛날에는 부자들만 어떤 컴퓨터나 정보를 참 가지고 있었지만 지금은 이 컴퓨터 정보는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어요. 내가 가져가려고 마음만 먹는다고 하면. 그래서 유통에 손을 대야지 돈을 벌 수 있다라는 거 개념 가져가시고요. 그러면 유통을 해야 돼. 어떤 걸 유통할 것인지 생각을 해야 되죠. 컴퓨터를 유통할 건지 전기장판을 유통할 건지 그거는 시대의 흐름이라는 게 있어요. 1980년대 초에는 자동차 산업에서 부가 탄생했어요. 자동차가 발전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멀리 갈 수 있게 되고요. 멀리 갈 수 있다 보니까 하이카기점에 가서 많은 제품을 사서 냉장고, 큰 냉장고에 쌓아두게 되죠. 그러니까 자동차로 인해서 다른 산업들이 크게 발전하게 돼요. 이건 시대의 흐름이에요. 1980년도에는 빌 게이츠 아시죠? 굉장히 똑똑하고 멋있는 분이시죠? 컴퓨터 산업에서 부가 탄생해요. 이로 인해서 인터넷, IT 쪽으로 굉장한 발전이 일어나고 정보의 그 유통 속도가 장난이 아니게 되죠. 그런데 2015년 이후에는 어떤 곳에서 부가 탄생할까? 이 숫자 보니까 가슴 두근거리지 않으세요? 불과 3, 4년 전부터예요. 이거는 미국 기준이에요. 우리는 지금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책 보셨죠? 안 보셨죠? 지금 현재 책은 안 나와요. 그런데 다른 제목으로 책이 출간되어 있기 때문에 스폰서님들, 이곳에 초대한 분들과 함께 이 책을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북으로 나와 있어요. 이분 대머리시긴 하신데요. 굉장히 저는 너무 호감형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분은 폴즈 링필저라는 사람이에요. 폴즈 링필저. 22살 때 시티은행의 이사장이 됐어요. 25살에 부사장이 되고요. 26살에 백만장자가 돼요. 미래 경제학자이고요. 미래 경제학자이니까 얼마나 경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이 강연을 나갔겠어요. 미국에서 강연을 나갔는데 이렇게 앉아있는 이 많은 분들이 뭐야 병자들이냐. 얼굴은 쪼악만한데 다 이래. 이
시대에 문제가 있다. 무슨 문제지? 하고 이 사람은 선한 마음에 이걸 파헤치기 시작해요. 전체 산업의 30%를 차지하고 있는 게 의약산업과 식품사업이거든요. 근데 거기에는 어두운 그림이 있더라. 어두운 그림이 있더라. 대학병원에 가면요. 병원에 가는 대부분의 사람들 중에는 부자는 없어요. 경제 사다리의 하위 라인에 있는 사람만 병원에 간다는 사실 알고 계세요? 모르셨죠? 이분이 얘기를 해요. 아, 2010, 이 산업이 발전을 하는 데 있어서 웰니스 산업이 성장하겠구나. 웰니스 산업. 웰니스 산업이라는 거는 웰빙에서 유리한 말로 복지, 안녕, 행복, 번영 이런 걸 뜻해요. 무슨 말이냐면 요새 인스타나 다른 거 많이 하시죠? SNS 하시죠? 사람들이 열심히 땀을 흘리고 일하는 걸 올리던가요? 여행을 다니고 가치 있고 행복하고 이런 걸 올리던가요? 행복한 거, 투자에 대한 걸 올리죠. 사람들의 가치가 바뀌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올리는데 그 웰니스 산업 중에서 건강산업이 죄송해요. 건강산업이 성장할 것이다. 그 건강산업 중에서 비타민 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거라고 얘기해요. 아시겠어요? 자, 제가 동영상을 2가지를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요리사와 종업원 대신에 로봇이 조리와 서비스를 하는 식당. SF 영화에서만 볼 수 있었던 이런 식당이 중국에 실제로 등장했다고 합니다. 베이징 바키천 특파원입니다. 중국 텐진에 있는 한 식당입니다. 그냥 보기엔 여느 식당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종업원과 메뉴판이 보이지 않습니다. 손님은 식탁에 앉아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해 사진을 보고 음식을 주문합니다. 모바일 결제로 음식값을 계산하는 즉시 주방에 있는 로봇이 요리를 시작합니다. 조리 로봇은 미리 입력된 유명 요리사의 레시피에 따라 40여 가지의 요리를 척척 해냅니다. 요리가 끝난 뒤 음식을 전달하는 것도 로봇이 합니다. 서빙 로봇이 장인과 사람을 피해 정확하게 주문한 손님 탁자로 음식을 갖다 줍니다. 首先的话，它真的非常的快，相比于我们人工来说的话，送过来的时间它特别短。在这个呢，其实你跟机器是有互动的，就是不仅好吃，而且特别好玩。 음식 맛도 웬만한 식당보다 좋다는 평가입니다. 跟家常菜我觉得在外面普通饭店吃的一样，而且有些菜我觉得会给我特别惊喜的感觉，很好吃。 로봇 기술과 인공지능 기술의 급속한 발달로 무인 식당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박기천입니다. 대단하죠? 제가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앞으로 시간이 더 지나면 사람이 아닌 인공지능 AI가 뉴스를 전해드리는 날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중국에서 실제로 이 AI 앵커가 나와서 뉴스를 진행했는데요. 베이징 박희천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중국 관영 신화사가 모바일로 제공하는 동영상 뉴스입니다. 云南省消费者协会7日发布消费警示，提醒消费者 인공지능이에요? 良好的购物网站。 얼핏 보면 실제 앵커 같지만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만든 AI 앵커입니다. 신화사의 유명 앵커를 촬영해 표정과 목소리, 입술 모양 등을 추출한 뒤 이를 합성해서 만들었습니다. 기사를 컴퓨터에 입력하거나 음성으로 기사를 읽어 입력하면 실제 앵커와 똑같이 방송합니다. 今天的这个主播他所说过的所有的话，其实我曾经都没有说过，所以我说他不是我的。 AI 앵커를 활용할 경우 스튜디오와 카메라, 조명 등이 필요치 않아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또 사람과 달리 휴식이 필요 없어 언제든 我不仅仅每天 그래서 부자연스러운 점은 머지않아 해결할 수 있다고 개발업체는 주장합니다. 它让机器做到更加的有情感，更加的有趣，更加的温暖。那这个是我们下一步要去做到的。 AI 앵커 등장에 실제 앵커들도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作为真实的主播，面对虚拟主播的时候，我已经做好了
临界挑战的准备。 A 중에서 YTN 박희천입니다. 잘 보셨죠? 자, 마지막에 이 앵커분이 그러셨잖아요. 도전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다고. 과연 언제까지 저렇게 웃으면서 이야기하실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이제 우리가 두 가지를 봤어요. 하나는 유통의 손을 대야 된다는 걸 우리가 알았어요. 사람들은 좀 더 저렴하고 합리적인 가격의 제품을 사려고 해요. 근데 그 중에서 뭘 유통해야 된다? 비타민을 유통해야 된다. 근데 아무 비타민을 유통할 수 있어요? 비타민은 식품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내가 신고만 하면 누구나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유통하는 그 비타민이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비타민이야. 최고의 비타민이야. 범접할 수 없어. 그럼 좀 유통하는데 좀 재미가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자,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책 지금 혹은 이 사업 강의가 끝나고 나서 인터넷 교보문고에 영양 혹은 영양제 비교 가이드를 쳐보세요. 베스트셀러로 등록되어 있고요. 자, 조금의 몇 명의 사람을 잠깐 속이는 건 가능해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을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속이는 건 어려워요. 정보라는 거는 폭발적으로 전달되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는 99년도부터 영양제를 비교하기 시작했어요. 선진국에서. 그런데 뉴트리서치라는 회사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 가장 권위 있는 기관이에요. 근데 현재 6판까지 나와 있고요. 단 한 번도 그 영양제 비교 가이드에서 1위를 놓치지 않았던 제품이라고 하면 재미있을 것 같은가요? 네. 그렇죠. 자, 제가 그러면 이 회사에서 이 영양제를 유통했을 때 어떻게 나에게 보상을 해줄지 회사와 나와의 계약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좀 더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회사에서는 내가 유통을 하면 요 6가지, 7가지 범위 안에만 이것만 지킨다고 하면 너에게 많은 혜택을 줄게라고 얘기했어요. 첫 번째, 바이너리 방식이라고 하는 거는 나를 중심으로 두 사람씩 소개하는 거예요. 내가 2명 소개하고 2명이 2명 소개하고 2명이 2명 소개하면 2명, 8명, 4명, 8명, 16명 이렇게 넘어가겠죠. 이걸 레버리지라고 해요. 지렛대 원리. 그리고 주정산 주식으로 해요. 마감하지 않아요. 전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내 하위 라인, 나로 인한 모든 인프라로 인해서 일어난 매출을 정산을 해서 금요일날 아침 8시 반에 넣어줘요. 우리 내일 주급받는 날이에요. 그쵸? 그리고 자 무한 깊이로 인정을 해준대요. 작은 점수 20%, 가게당 점수 5,000점씩 인정을 해주고요. 추가 가격을 주고요. 남은 점수를 이월해준대요. 좀 더 세세하게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네트워크에 대한 걸 여러분들 처음 보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간략하게 넘어갈게요. 1950년대, 60년대 나를 중심으로 8명의 사람을 찾아요. 6명의 사람을 찾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100만 원의 매출을 일으키면 집중받는 사람은 나 하나예요. 전체 7명 중에 1명이 성공해요. 하지만 일반 대기업 가서 일개 직원이 회장이 되는 일보다는 정말 쉬운 일이에요. 그쵸? 그래서 A사나 N사가 대표적인 회사예요. 1980년대에는 나를 중심으로 3명을 찾아요. 그래서 3명에게 집중받는 나는 성장해요. 왜? 기존의 보상 플랜보다 훨씬 좋아야지만 사람들이 이곳에 오거든요. 자, 보라색 이 친구도 3명에게 집중받기 때문에 성공해요. 전체 7명 중에 2명이 성공해요. 성공 확률이 2배가 되었죠. 대표적인 회사가 유사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점점 더 똑똑해지고 진화하게 되어 있어요. 더 나은 보상 플랜을 연구하게 되죠. 그래서 1990년대 가장 공정하고 합리적이다라고 생각하는 보상 플랜이 나와요. 그게 바이너리 방식이에요. 나를 중심으로 2줄. 2명을 소개하고 이 2명으로 집중받는 나는 성공해요. 보라색 이 친구도 2명에게 집중받고 성공하고요. 마지막 이 친구도 성공하게 됩니다. 전체 7명 중에 3명이 성공해요. 처음보다 3배 성장이죠. 여러분 같으면 이걸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너무 지배적으로 들죠. A사, S사, B사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정산 주식급이라는 건 어떤 걸 의미하는가? 우리가 월급 받아보셨죠? 월급은 1년 12달이에요. 저는 1급을 받고 아직도 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당을 받고 있어요. 오늘 일하면 돈을 많이 벌기는 하지만 내일 일하지 않으면 저는 수입이 끊겨요. 굉장히 불안한 삶이죠. 그런데 유산하는 4주를 한 달로 치고 1년 52주. 그러다 보니 월로 계산했더니 13개월이라는 게 나와요. 한 달을 보너스로 줘요. 자, 주 정산 주지급을 하는 회사는요, 굉장히 탄탄한 회사예요. 외국계 회사
보세요. 주정산, 주지급을 한 회사도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주정산 월지급으로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무한기피의 점수를 공유한다는 게 무엇이냐면 나로 인해서 인프라가 쭉 구축이 됐어요. 이해하셨죠? 쭉쭉쭉쭉쭉. 그런데 저 하위에서 어떤 친구가 다이어트를 하겠대. 단계를 다 공유해주는 거예요. 어디에 거침없이. 너무 좋죠? 이 사업은 팀 사업이기 때문에 어디에 막힌 게 있으면 안 돼요. 그쵸? 보석 같은 친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작은 점수 20%. 여러분들은 유산화를 처음 접하셨다고 하시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다 20% 주는 거 아니야? 굉장히 큰 거거든요. 오늘 이 사업 강의가 끝나고 초대하신 분들에게 뭐가 차이점이 있는지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제가 가게 3개를 열었어요. 그리고 이 4명의 친구를 소개했어요. 시간이 지나서 사업을 열심히 1년, 2년, 3년 진행을 해서 점수가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여기는 점수가 돈이 돼요. 왜? 글로벌 사업을 하고 내가 다른 나라에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공용으로 통용돼야 되기 때문에 4,000점, 5,000점, 4,000점, 5,000점이라는 점수가 쌓여요. 큰 점수 아니거든요. 금방 쌓이는 점수예요. 계산해 드릴게요. 자, 일본 가게에서는 올라가서 5,000점까지 인정을 해줘요. 이건 제가 다음 얘기해 드릴게요. 5,000점에 대한 20%를 계산했더니 1,000달러예요. 두 번째 가게 4,000점, 5,000점 중에 작은 점수의 20%거든요. 800달러예요. 3번 가게도 4,000점이 작은 점수이기 때문에 계산했더니 800달러예요. 이거를 주정산으로 주지급해주는 회사인 거예요. 가게마다 5,000점씩 인정해줘요. 무한 깊이로 점수를 공유해주는데 이게 쌓이면 만점, 10만점, 100만점, 1000만점 계산하실 수 있겠어요? 회사는 굉장히 배려가 좋은 회사예요. 5,000점씩 끊어서 주기로 했어요. 5,000점이 짜리면 1,000달러 주고 가게 하나를 주거든요. 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전체 매출의 35%를 수당으로 풀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는 먼저 깃발 꼽았다고 돈을 벌어가는 게 아니라 열심히 내 능력껏 돈을 벌어가라고 이런 안전장치를 많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아까 전에 가게 하나당 5,000점을 쌓으면 회사에서 가게 하나를 줘요. 내가 커피숍을 차리는데 일산점, 부천점, 인천점 세 군데 가게에 커피숍 본점이 있는 거예요. 지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돈 더 내지 않아도 너 다른 지역에다가 가게 하나 더 차려. 운영해. 그러면 좋으실 것 같으세요? 좋으실 것 같죠? 마찬가지예요. 유산화는 더 많은 돈을 들이지 않아도 네가 먹고 잘 전달하고 5,000점이 쌓일 때마다 돈을 더 벌어갈 수 있는 가게를 하나씩 주겠대요. 한 가게당 2개씩이고요. 그 추가 가게에서도 또 5,000점이 쌓이면 가게를 2개씩 줘요. 수입에 제한을 두지 않았어요. 너가 벌어가고 싶은 만큼 벌어가라고 회사는 얘기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어떤 영업 조직도요, 마감이 있다고 해요. 마감이 뭐냐면 내가 이번 달에 열심히 일을 했어. 열심히 일을 했는데 이번 주에 돈을 받고 남는 점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까 전에 4,000점, 5,000점에서 4,000점 돈 받았으니까 받을 적에 1,000점 남았을 거 아니에요. 이거 만약에 버려지면 우리 마음속에 악한 마음이 생기겠죠. 여기다가 가사업자를 넣어서 1,000점이 한 3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저거를 사? 아니면 나와 함께하는 파트너를 좀 쫙 100점씩 사라고?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그러나 이 회사의 사람들, 유산한 사람들의 표정을 보세요. 왜 밝은 줄 아세요? 이혼시켜주니까 돈을 받아갈 때까지. 이 회사는 물건을 세일즈에서 팔아라보다는 네가 먹고 그 가치를 전달하라. 그러면은 내가 돈 받아갈 때까지 이혼시켜줄게라는 거를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것으로 제가 유산화의 비전을 전달했는데 어떻게 좀 감이 오세요? 괜찮은 것 같으세요?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귀한 시간이고 가치 있는 시간이고 삶을 바꿀 수 있는 어떤 기회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굉장히 꽉꽉 찬 정보로 또 이렇게 사업 설명해 주신 안정현 리더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